더운가? 자, 해보자. 행렬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이제 약간 장마 좀 있으면 그런 느낌이라 몸이 좀 축축 처집니다. 거부를 유의하시고. 다른 거 아니야? 한국사도 있는 것 같아. 많아. 첫 번째 152번. 여러분들 이제 본 수업 시간에 이런 류의 문제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뻔히 좀 아는 그런 문제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XY는 7, 5 이런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1번식, 2번식에다가 적당한 수를 각각 곱해서 더했을 때, 즉 4, 3, 3, 2 했을 때 7, 5가 나오게. 그래서 이쪽이 미지수면 이쪽이 나오게끔, 혹은 이쪽이 이렇게 미지수면 이쪽이 이렇게 나오게끔 하는 P하고 Q를 구해주면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P하고 Q가 모두 1인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죠. 따라서 1번식과 2번식을 그냥 더해주면 A에 1, 2에다가 1, 1을 이렇게 더하는 거고, 4, 3에다가 3, 2를 이렇게 더하는, 즉 A, 2, 3은 7, 5니까 X는 2가 되고 Y는 3이 되는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푸는 방법 자체는 다양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여러분들 우리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그냥 A, B, C, D라고 놓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우리가 연립방정식 떠올렸을 때 얘는 하나의 식이 아니라 A 더하기 2B는 4, C 더하기 2D는 3이라는 두 개의 식을 주어준 거와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식 또한 이렇게 해서 연산해주면 A 더하기 B는 3과 C 더하기 B는 2라고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얘들을 연립하면
행렬 A 자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연산도 153번처럼 아예 나와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더하는 혹은 빼는 이런 방식도 있지만 합체하는 방식도 있어요. 이렇게 두 행렬식을 이렇게 합체를 해버리면 우변 또한 합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1로 되어 있는데 A10이 23이고 A01이 마이너스 1이라면 얘네들 같은 경우 A1001로 써주면 아예 행렬 A가 쉽게 구해지죠. 이게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렬 A가 아예 주어지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PQ의 값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식이 되겠다. 넘겨보시면 다 그런 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볍게 한번 풀어보세요.
9번부터는 또 행렬의 활용입니다. 이게 은근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보세요. 신상이야. 네? 사탕. 아, 후르츠. 지금 애들이 먹더니 전에 먹던 거보다 맛있다는데. 비타 시원하나?
자, 다음 유형으로 가보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에 행렬과 관련해서는 꼭 체크해야 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거 한 20문제 정도 쭉 모아놓고 쭉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여러분들 체크해야 되는 행렬의 트루와 폴스. 자,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문제별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야 되는 그런 거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67번은 거기 보시면은 항상 나오는 거죠.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하고 불의 곱이 영행렬이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꼭 영행렬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 요게 참 자주 나오는 참거짓입니다. 꼭 알아야 되는 거고. 자, 두 행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은 행렬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해보면 그냥 무난한 갈래 0000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a제곱 b라고 되어 있지만 a와 ab 이렇게 두 행렬의 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얘가 영행렬이 아니어도 a를 곱했을 때 영행렬이 되게끔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발레는 방금 위에 했던 행렬 a를 11 마일로 잡고 행렬 b는 그냥 단위 행렬로 잡아버리면 얼마든지 기억이 잘못됐음을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168번에서는 기억 항목이 있는데 잘 보시면 A5제곱, A7제곱이 모두 단위 행렬일 때, 그럼 A7제곱은 A제곱에 A5제곱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얘가 이미 단위 행렬이다. 따라서 A제곱은 단위 행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한마디로 우리가 A의 m제곱이 단위 행렬이고 A의 n제곱이 단위 행렬이면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겠나 싶은데, 행렬 A에 n의 적당한 정수배를 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얘를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해주면, 자, 기억을 좀 마무리를 저어보면 A제곱이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A의 4제곱은 단위 행렬이 될 텐데 A의 5제곱이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다시 또 얘네 둘에 의해서 A는 단위 행렬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조금 일반화 시켜서 얘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A에 여러분들 GCD 기억나요? GCD 최대 공약수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단위 행렬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 자, 그 다음 170번의 기억에 보면 169번의 디귿부터 169번의 디귿. 이것도 보면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자주 눈에 띄는 조건인데,
행렬이라는 건 아까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기 때문에 똑같은 행렬 A를 곱하더라도 앞에 곱하느냐 뒤에 곱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짓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주어진 이 조건에 똑같이 뒤에다가 A를 곱해버리면 이와 같이 되는데 이 ABA의 BA가 B라고 주어진 거니까 AB는 A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AB는 A제곱이고 AB는 A니까 둘을 종합하면 A제곱은 A다. 이런 식이 나오면 결국 A의 N제곱은 A다 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0번에 기억해 보시면 A 더하기 B는 2라는 조건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통상 A와 B에 관한 행렬 A, B 그리고 단위 행렬 E에 대한 이러한 1차식 형태가 나오면 언제나 행렬 A, B와 BA는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설명을 좀 해보면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앞에 행렬 A를 이렇게 곱한 것과 뒤에 행렬 A를 이렇게 곱해서 비교를 좀 해보면 첫 번째 건 A제곱 더하기 AB가 A고요. 두 번째 건 A제곱 더하기 BA가 A니까 둘을 비교하면 AB는 BA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밖에도 AB, BA 같다라는 것과 동치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항식에서 흔히 보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AB는 BA다라는 조건과 동치 조건이다라는 거 그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형태가 되게 자주 나와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형태가. 그래서 거기서 한 장 넘겨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172번에서도 이제 보이는 거고 174번에서도 우리가 보이고 여러 문제에서 우리가 이걸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밖에 문제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번 뭐 차근차근 해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77, 178번은 X표 치세요. 77, 78 요거는 이제 이렇게 어떻게 잘못 들어간 문제인데 역행렬 개념이 들어가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77, 78 아무튼 행렬이 여러분들 시험법이긴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정규 수업 시간에 하는 교재에 있는 문제들만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그거를 뭐 복잡하게 바꾼 형태의 문제는 보기 힘들 겁니다. 학교 시험에서. 오케이. 자, 지금 이제 3시 반인데 10분 정도 쉬었다가 좀 일찍 시험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면 질문 좀 하고 질문 없으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